함수. 자, 함수. 자,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래요. 펑션은 이게 함수라는 말 자체가 한자야. 그래서 차용어기 때문에 중국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쓰는 표현이고, 이 함자가 있잖아. 상자함자야. 상자함자고 숫자는 셀 숫자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초등학교 함수 얘기할 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상자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값이 등장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해서 상자함자를 써가지고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이건 매번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좀 그래.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펑션이거든. 펑션이 영어로 뭐니? 무슨 뜻이니? 기능, 작용 이런 뜻이지. 근데 수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대응이란 얘기는 일반적인 대응은 딱 했을 때 소리가 나죠. 이게 대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두 개의 항이 필요한 거야. 두 개. 근데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죠. 그죠? 이런 거 대응이 안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대응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수의 대응 관계, 이걸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그 수는 우리가 복소수까지 했지. 그지? 복소수 안에 허수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함수에서는 오로지 실수의 대응 관계만 따지는 게 바로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절대 i라고 하는 허수 단위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함수에다 쓰는 모든 수는 다 무슨 수의 범위다? 실수의 영역에서만 따진다라는 걸 생각해줘. 그러면 일단은 함수가 뭐냐? 함수가 일단 이루어지려면 그 뜻, 정의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데, 그 정의는 뭐냐면 일단 두 개의 항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의 항이. 자,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이렇게 xy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건 집합이야.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 그 안에 어떤 원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뭐 4, 5, 6, 7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x집합에 1, 2, 3, y집합에 4, 5, 6, 7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x집합 있지. 이 x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1, 2, 3이거든. 그러면 이 x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그래. 정의역. 혹은 뭐 독립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안 쓰니까 정의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임의로 일단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이 y집합 있죠? y집합. 이 y집합 4, 5, 6, 7.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역. 공역. 자, 그러면 이 x에 있는 원소들이 얘네들의 어떤 이 값들을 가리켜야 돼. 가리켜야 돼. 가리치는 게 아니라 가리켜야 돼. 근데 가리키는데 얘가 5를 가리켰어. 그리고 2가 6을 가리켰어. 3이 7을 가리켰어.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3이 이렇게 1이 가리킨 5를 가리켜도 이거는 함수야. 그런데 1하고 2는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 어느 하나를 가리킨 반면에 3은 하나도 안 가리켰지. 그럼 이거는 대응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7을 이렇게 가리켰어. 그런데 이 2가 4까지 이렇게 가리켰어. 그럼 이것도 대응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함수를 이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하면 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있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원소들이 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반드시 몇 개만?
한 개만 대응을 했을 때 그걸 함수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오케이? x의 원에 대응하는 뭐 x의 집합의 원에 대응하는 원은 원소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 x의 집합의 원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반드시 몇 개? 하나일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다라고 일컫는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여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의 대응이거든, 얘들아. 수의 대응. 수의 대응인데 이 대응은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학문적인 내용으로 따지는 거야. 규칙이 없게 배열해도 함수는 함수지만 기본적인 대응의 규칙은 있어야 돼.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그 대응에 해당되는 규칙을 F다라고 하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F다라고 하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얘가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어떤 정역의 원소 1, 2, 3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X집합에 원소가 있고 Y집합에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X가 원소가 스몰 x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있는 많은 원소들 중에 하나가 스몰 y다라고 가정할게. 근데 x의 원에 대응하는 y의 값을 가리킨다 해서 이걸 f대응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킨 거지. 그럼 이제 이게 함수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y 있지. 이 y라고 하는 놈은 x라는 놈이 f라는 어떤 일정한 대응 규칙에 의해서 나타난 값이야. 그지? 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y의 값 있죠. 즉 이때 fx의 값.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값?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를 5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야. f 얼마?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에 대응하는 y의 값. 즉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F2다라고 하면 되겠고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F3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럼 현재의 예를 든 규칙을 따지자면 x의 값에다가 얼마를 더한 걸 대응하고 있어? 4를 더한 걸 대응하고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의 규칙에 의해서 나타내면 fx는 x 더하기 얼마다? 4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역에는 원소가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x의 원에 대응하는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 얘네들, 이 원소들 있지. 이 원소들 5, 6, 7 5, 6, 7은 뭐야? 함수값들이지. 이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치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역? 치역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무슨 역? 치역. 그러니까 치역은 뭐야? 치역은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우리는 그거를 치역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치역은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치역은 fx를 원소로 가는 거야. 뭐를? fx를 원소로 가는 거야. 함수값을 원소로 가는 거야. 대신에 이 x는 무슨 집합의 원소? 정역의 원소들. 이게 바로 치역을 의미하는 집합의 표현 방식이야. 그러면 치역과 공역은 같니 다르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 4만 지우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이 반드시 공역과 같다라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같을 수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Y의 집합의 원소들이지만 치역은 이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을 가리킨 그 값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이 얘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무슨 역? 다시 정역, 공역, 또 여기에 해당되는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무슨 역? 치역. 네. 예. 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함수하면 무조건 f로 쓰는 건 아니란다. 단지 이게 펑션의 이니셜이기 때문에 f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이지 반드시 f를 써야만 된다는 건 아니야. 얘를 그냥 g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g 대응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대응 규칙이 있어. 그 대응 규칙의 표현 방식이 f로 쓰기도 하고 g로 쓰기도 하고 대신에 소문자로 표시해줘야 돼. 소문자, 대문자로 쓰지 말고. 됐지? 함수 구별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면 함수의 종류야 분류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표현의 어떤 형식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종류는 대응하는 규칙성이야. 대응하는 방법적인 부분이야.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일단 1대1 함수. 그럼 1대1이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지금 예를 들은 이거야. 이거. 얘가 지금 1대1 함수. 만약에 여기에 있는 3이 말이야. 2가 가리킨 5를 이렇게 가리켰어. 그럼 이 5의 입장에서 1대1이 아니죠. 함수는 함수지만 1대1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원소가 있어요. x1이라는 원소가 있고 x2라는 원소가 있어. 여기에 y집합에도 원소가 있어. 여기에 y1이라는 원소, y2라는 원소가 있어. 자, 여기가 이제 y3도 있다라고 하자. 여기에서 이게 딱 했는데 얘가 얘를 가리켰다? 근데 얘는 얘가 가리킨 것을 얘가 또 가리키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야. 그래서 1대1 함수를 수학적 정의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x1이라는 정역의 원소와 x2라는 정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다면 얘가 가리킨 함수값하고 얘가 가리킨 함수값이 뭐다? 같지 않다.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바로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런데 이게 뭐뭐이면 뭐뭐이다야. 그럼 이 명제가 참이면 이거에 모두 참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얘들아?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야. 그럼 이거의 대우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fx1하고 뭐하고? fx2하고 어떻게 되면? 같으면 x1하고 x2하고 어떻다? 같다 라고 표현해도 이것도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표현이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도. 자,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란다. 1대1 함수 그럼 구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하나야. 1대1 함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 x1이 x2하고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하고도 같지 않다. 즉 이거는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다 이거지. 지금 방금 얘기한 1대1 함수잖아.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 더 충족돼야 돼. 어떤 조건이 충족되냐면 지금 방금 예를 든 것은 공역의 원소가 3개인데 얘네들이 가리킨 이 값을 우리는 무슨 값? 함수값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무슨 역? 치역. 근데 현재 치역과 공역이 같니 다르니? 하지만 여기에선 1대1 함수의 조건은 맞아. 근데 얘를 보고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의 조건 더 하면 치역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 공역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보통 이제 치역의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F 라지 X. 여기서 라지 X는 정역의 원소들이거든. 그리고 그냥 공역은 그냥 라지 Y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뭐 근데 이거의 수학적 표현은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치역 공역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라는 말은 맞니 다르니? 이거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하지만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도 있는 거잖아. 되겠니? 자, 세 번째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등이라는 말은 항상 같다는 뜻이죠. 항상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2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집합 Y 공역에도 1, 2 똑같은 원소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가리킨 대응이 F인데 1이 1을, 2가 2를 곧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즉 X라고 하는 값이 F의 대응 규칙에 의해서 가리킨 값이 곧 X하고 똑같다 이 말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곧 얘는 곧 Y잖아 얘들아.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항등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등 함수는 똑같은 거야. 쌍둥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대응이 일어난 것 같지 않지? 안 일어난 거는 다름없잖아. 맞냐 안 맞냐? 그지? 자, 그래서 항등 함수는 Y는 X, 오직 요거 하나예요. 그럼 항등 함수를 보고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1대1 대응 맞잖아. 치역 공역까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항등 함수는 1대1 대응이기도 하다 이거야.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수함수는 뭐냐면 여기에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자, 여기에 원소가 뭐 4, 5, 6, 7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에서 F 대응을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팅을 나갔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대4 미팅이야. 근데 여기에 누구냐? 수지가 있네, 수지가. 그래서 사랑에 짝대기 했더니 다 이렇게 된 거야. 다 이렇게.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 그럼 상수함수는 뭐냐면 치역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즉 여기에 해당되는 fx 있지? fx 이 모든 x가 상수라고 하는 거 오로지 하나만 가리킨 거야.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거? 4지 4. 이게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 하나. 그럼 여기 상수함수의 종류는 몇 개일까? 얘들이 몽땅 뭐만 가리키거나 4만 가리키거나 또는 뭐를 가리켜? 그럼 상수함수의 종류를 다 말해라. 그럼 몇 개야? 4개가 되겠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상수함수의 종류가 되겠지. 됐니? 그런데 이제 이 함수들의 종류를 이와 같은 대응 관계에서 4가지의 형식으로 구별을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이 X집합의 원소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Y집합의 원소가 4, 5, 6, 7이다 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Y 이렇게 쓰면 얘는 X집합과 Y집합의 곱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집합? 곱집합. 근데 이 곱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이와 같이 순서쌍을 원소로 표시하는 거야. 무슨 쌍? 근데 여기에 쓰는 이 X는 X집합의 원소이고 이 Y는 Y집합의 원소인 거야. 그러면 X집합과 Y집합의 원소가 각각 3개,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곱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는 몇 개냐라고 물었을 때 1,4 그 다음에 1, 얼마? 5 1, 얼마? 6 1, 얼마? 7 너무 많다. 귀찮다. 이렇게 하자. 됐니? 또 뭐 있어 또? 2,4 2,5 2,6 해서 몇 개 나와 원소가?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원소 몇 개 있어? 6개잖아. 뭘 빼야 돼? 요거 빼면은 6개 나오지. 6개. 이걸 이제 곱집합이라고 그러고 곱집합은 원소 지금 현재 모든 여기서 X집합, Y집합 해당되는 얘들을 갖고 순서쌍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 곱집합에는 대응 규칙이 없어요. 알았어? 대응 규칙이 없다고. 이해돼? 대응 규칙이 없는데 자 이제 F의 그래프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잖아. F의 그래프 이 표현이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너희들 그래프라는 말은 졸라 많이 들었지. 근데 그래프가 정작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배웠을 거야. 그래프는 영어로 G, R, A, P, H 이렇게 얘기하거든.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fx는 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x하고 이게 정작 y의 값이거든. x하고 y 사이에 어떤 대응규칙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그래프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G 이렇게 써요. 얘는 뭐냐? 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집합? 점집합을 얘기하는 것이며 얘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냐면 순서상 x, fx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이 x는 x집합의 원소이고, 네? 얘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그럼 얘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냐면 fx의 규칙이 이거다라고 하면 1, 얼마야 돼? 4. 또 2, 얼마야 돼? 5. 이 두 개의 원소만 갖고 있어야 돼. 여하튼 대응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집합은 대응규칙이 있어 없어? 없는 반면에 그래프는 뭐가 있어? 대응규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뭐야? 그래프는 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왜 점이라고 그러느냐? 순서상은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했을 때 X축, Y축 이 좌표 평면 X축, Y축에다 좌표 평면 얘기했을 때 1,4라고 하는 거 점으로 나타내는 거지. 뭘로 나타내? 점으로 나타내면 1,4. 그 다음에 2,5. 점으로 나타내면 2,5. 그러니까 점이야 점. 이 점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무슨 집합? 점집합. 즉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여기에다 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표시했잖아. 이 표시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 점집합의 순서상들을 원소로 점으로 표시해라 이거지. 되겠니? 근데 만약에 지금은 현재 X집합과 Y집합의 원소가 달랑 2개, 3개만 갖고 따졌을 때 당연히 여기에 이 대응규칙에 맞는 점집합의 원소는 2개밖에 없겠지. 2개밖에 없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X가 말이야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R이라고 한 얘기는 실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점은 몇 개가 있겠니? 졸라 많지.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점집합을 좌표평면에다가 표시해보아라 라는 얘기야. 그럼 표시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점은 졸라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겠지. 이게 얘 x에 관한 몇 차니? 1차지. 그래서 얘는 여하튼 직선의 꼴에 이 그림이 바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게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표시한 거지. 그래프를 도시화한 거라고.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는 뭐다? 그래프는 점집합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것은 그 집합을 좌표평면에다가 표시한 것을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되겠니? 그냥 내용만 알아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함수의 종류는 이와 같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그래프상에서 어떠한 꼴의 형태가 되냐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그래프상에서 오로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모두.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래프 개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y축인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의 값은 무조건 커지는데 y 값은 현재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지고 있지. 그럼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감소하고 있다. 이쪽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x1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x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점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이 함수값이야. 근데 얘는 함수값은 fx1도 될 수 있고 fx2도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분명히 다르잖아. 다른데 얘는 어때? 같은 경우도 생겨버리지. 감소와 증가를 하니까. 그럼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만 돼야 돼.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만 돼야 되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x1이다. 여기가 만약에 x2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건 fx1이라는 함수가 여기 해당되는 거는 fx2라는 함수 값이잖아. 얘하고 얘가 다르면 얘하고 얘가 분명히 달라지지. 증가만 하니까. 혹은 감소만 하면. 되겠니? 자, 그래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그래프를 그린 관점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요. 좌표 평면에다 그릴 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y는 x, y는 x.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가 다 어때요? 같아요. 그게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하나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는 x의 값은 달라도 무조건 y의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fx는 4. y좌표가 무조건 다 4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의 꼴이 됩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의 꼴. 그게 상수함수입니다. 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들어봐. 자,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치? 함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야? x의 값 하나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이 반드시 몇 개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만약에 y는 fx라고 하자.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왜? 이 그래프와 만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그럼 여기가 x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뭐야? x1이 가리킨 y값은 몇 개 있어 지금? 3개가 생겨. 그럼 얘는 정역, 여기에 x1이 있는데 여기 공역에 몇 개를 가리키는 거야? 3개를 가리킨다 이거지. 그럼 이게 함수가 아니지. 됐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거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와 만나는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라?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이상, 2개 이상 생기면은 2개 이상 생기면 그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됐지? 됐어? 그러면 원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이거 함수의 그래프야 아니야? 이거 함수의 그래프야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지. x의 값에 대응 y 값이 2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y의 식으로 나타내면 도형의 방정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y는 fx의 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fx, y는 0 이렇게 표현해야 돼. 왜?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기되잖아. x, y항을 반드시 썼지. 이거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거의 그림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이거야. 근데 이 관계식은 x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 x와 y의 이와 같은 함수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얘기하는 개수는 어떤 개수냐 이런 거야. 첫 번째,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x집합 정역의 원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알게. 얘는 몇 개 있다? n개 있다. 그럼 함수가 되려면 얘를 가리켰어. 근데 얘는 또 얘가 가리킨 거 가리켜도 함수지. 그것도 함수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또 가리켜도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정역의 원소 r개와 공역의 원소 n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냐 그러잖아. 총 몇 개냐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권 먼저 주면 몇 개의 원소를 선택할 수 있지? n개. 대신에 얘는 몇 개? 얘도 n개지. 얘도 몇 개? 얘도 n개. 얘 몇 개? 계속 n개죠. 계속 n이에요. 그럼 n이 몇 개 있을까요? r개가 있죠.
n의 r제곱.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되지. 그럼 여기에서 n은 뭐의 개수야? 뭐의 개수야 이게? 공역의 개수지? 이 r은 정역의 개수겠지? 됐니? 됐어? 다음 여기에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개수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구하는 공식은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가리키는 원소 먼저 얘한테 선택권 준다.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n가지. 그렇지만 1대1이 되려면 얘가 가리킨 거 얘가 또 가리키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얘의 선택권은 얘보다 한 가지가 부족하겠죠. 그 다음은 두 가지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서 진행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게 쭉 하나씩 뺀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몇 개의 수가 나열돼야 돼? r개의 수가 나열돼야 되겠지. 몇 개의 수? r개의 수. 그럼 마지막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버리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1, 2, 3, 4 해가지고 r이잖아. 그럼 얘까지 하면은 개수가, 이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1이 아니야? 이해 못하는구나. 여기에 곱해지는 수는 몇 개야 돼? r개야 되지?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지금 현재 개수가 몇 개란 뜻이야? 아니, 이게 지금 항이 몇 개야 지금? r 플러스 1개잖아. r 플러스 1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1까지 곱해줘야지. 이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구하는 공식이라고. 아이가 간단해. x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고 공역의 원소가 4, 5, 6, 7이 있어. 그러면 함수의 개수 구하라. 얘 선택권 몇 가지? 4가지. 밑에도 선택권 몇 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되지. 이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면 1대1 함수 얘 선택권 몇 가지? 얘는 몇 가지? 얘는 몇 가지? 이게 1대1 함수 구하는 공식이 되지. 근데 이거 딱 빼면은, 이거 빼면은 얘는 1대1 대응의 개수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뭐야? 3가지, 2가지, 1가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됐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 구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 왜?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수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럼 뭐야? 결국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야. 오케이? 됐니? 자, 여기까지 됐지? 일단 정리됐지?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이다 라는 말이 있어. 상등이라는 얘기는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집합의 상등이면 뭐야? 집합의 상등. 이 상등이라는 표현은 졸라 많이 써.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어머, 재훈아, 너 뭐하니? 다리 졸라 떨면서, 어이씨, 졸라 여유 있네. 어? 오, 졸라 잘하는 놈처럼 막 보이는데? 너 오늘 테스트 보고 한번 얘기하자. 어? 왜? 졸려? 너 함수의 상등이다라는 말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근데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얘는 상등이다. 두 함수의 상등. 얘는 식하고는 무관하다. 식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지 말란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fx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gx가 또 2x 플러스 1이야. 두 식이 같네? 아, 그럼 f하고 g는 상등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등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어떤 조건을 충족하냐면 일단 정역이 같아야 돼. 두 함수가 갖고 있는 정역이 같아야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f라는 함수는 정역이 1, 0, 마이너스 1이야.
f라는 함수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정역이 u야. 근데 u인데 얘가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fx는 관계식이 x로 돼 있어. 근데 gx는 관계식이 x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 식은 분명히 다르지. 대응규칙은 다르지 얘들아. 그치? 대응규칙은 다른데 일단 정역 서로 둘이 어때? 서로 정역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보세요. x에다 1 대입하고 x에다 1 대입해봐. 얘 얼마니? 얘 얼마니? 같아 안 같아? 같지? 그 다음에 f0 얼마니? g0 얼마니? 같지? 그 다음에 f-1 얼마니? g-1도 얼마니? 같지? 고로 아하 이때 f 함수와 g 함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해돼? 뭔 소리야? 항등함수는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만 이 자체가 항등함수지 얘가 항등함수지. 근데 얘는 두 함수의 관계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 낼 때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a다라고 하면 a 값 얼마냐라고 물으면 근데 대신에 f하고 g는 상등이다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지. 된 거야? 자, 다음에 116페이지에 합성함수까지만 하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숙제는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자, 제목은 합성함수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 합성이라는 말은 있잖아. 말 그대로 합해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합해졌냐면 함수의 대응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란 얘기야. 여러 번의 대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아니 이런 거야. 아까 처음에 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에다가 x값을 f기계에다 넣었을 때 fx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기계야. f라는 기계야. 근데 여기에다가 x라는 원료를 넣은 거야. 원료를 넣어가지고 이 기계에서 뚜루루 해가지고 fx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게 완제품이 될 수 있어. 완제품이란 뜻은 완성된 제품을 얘기하잖아. 이게 완제품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계 하나에다 넣고 끝나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제2단계 또 넘어가는 거야. 제2단계. 이번에 이 부분 제품을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는 G라는 기계야. G라는 기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제품이 딱 완성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 GFX.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야. 뭐 이런 게 합성함수의 내용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미 합성함수를 이미 배우고 있어. 아니, 이미 다루고 있었어. 근데 일단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할게. 자, 여기에 이렇게 x집합이 있어. 여기에 원소의 대표 원소가 일단 스몰 x가 있다 가정하고, 자, 여기에 y집합에 대표 원소 y가 있고, 자, 여기에 또 z라는 또 집합 안에 z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할게. 근데 이게 x에서 y로의 대응은 f예요. 근데 y에서 z로의 대응은 g라는 대응입니다. 뭐 서로 같은 대응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대응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가 얘를 이렇게 가리킨 거죠. 그럼 이 y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x라는 놈이 f라는 대응에서 만들어진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번에 이 y가 z라는 원소를 대응을 한 거야.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y라는 놈이 g 대응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맞니? 자, 그러면 결국 몇 번의 대응이 이루어졌지? 2번의 대응이 이루어졌어. 단지 2번만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 연장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야. 그럼 여기가 y네? 여기도 y네? y가 fx와 같네? 그럼 fx를 이 자리에 대입해도 되겠네? 자, 그렇다면 z는 해놓고 어떻게 표현돼? g, f, x 이렇게 표현하면 f하고 g가 합해졌구나, 합성됐구나 라는 얘기야. 합해져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야. 되겠니? 이런 거를 우리는 합성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합성함수가 이미 너희들 배웠다고 했잖아. 아니 너희들이 이미 다뤘다고 했잖아. 왜 다뤘냐고 했냐면 생각해봐. fx가
2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할 때 f1이 얼마입니까? 3이죠. 이거 자체가 합성함수야. 이거 자체가. 왜 합성함수냐? 아까 함수의 종류에는 상수함수도 있었지, 얘들아. 그럼 내가 gx를 1이라고 해볼게. gx를 얼마? 1이라고 해볼게. 1이 뭐와 같아? 1이? 아니, 병신아. 1이 뭐와 같아? gx잖아. 그러면 이 1에다가 gx 이렇게 딱 표현하면 얘는 3이다 이 얘기지.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합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합성을 했어 안 했어? 그냥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미 다뤘던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다른 게 아니야. fx라고 표현된 이 x의 자리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합성된 거야. x가 아닌 다른 형식이 들어가면, 숫자가 들어가든 다른 관계식이 들어가면 그건 합성이라고. 이런 거 하지 않았냐? 2차 방식에서 fx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두 근의 합은 4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거를 0으로 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의 두 근의 합이 4예요 라고 할 때 2x 플러스 1 이거를 0으로 하는, 이거의 근은 뭐냐, 두 근의 합은 얼마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럼 여기 x가 2x 플러스 1로 표현돼서 이거 합성이지. 왜 합성이냐고? 아니, gx를 2x 플러스 1이라고 해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뭐와 같아? gx와 같아. 그러면 f gx 이거 뭐가 달라? 합성이지. 이해돼? 이런 게 합성이야. 이런 게 합성. 됐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표기법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G 해놓고 동그라미는 보통 도트 이렇게 읽어요. DOT. 마음대로 읽어도 돼. 읽는 방법이야.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냥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 G 도트 F 이렇게 표현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역으로 이거다 라는 걸로 인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옆에 XX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고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합성이라고 하는 건 G, F, H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몇 번의 대응이 일어난 거야? 3번의 대응이 일어난 거지. 그지? 3번의 대응이 일어나서 어쨌든 새로운 함수가 탄생이 되었다. 이걸로 우리는 인식하면 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야, 여기에서 무슨 대응이 먼저 일어났니? 무슨 대응 그 다음? 그럼 이걸 봐봐. 순서는 오른쪽 것부터 대응이 일어난 거야. 순서는 오른쪽 것부터 대응이 먼저 일어난 거라고. 되겠지? 그러면 도트 F하고 F 도트 G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죠. 대응 순서가 다르잖아요. 아까 기계에다가 원료를 넣었어. 여기 F. 그래서 여기에 fx가 나왔고 또 이 기계에다가 g에다 넣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야, 그러면 제품을 만들 거꾸로 하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냐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 얘기는 뭐야?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연산을 했다. 이거 교환이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여기에다 일반적으로 라는 멘트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알았어? 알았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H, G, F H, G, F 이거 세 개를 쓰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무슨 법칙? 결합법칙. 이거는 성립한다 이거야. 무슨 법칙? 결합법칙. 이거는 상관없다 이거야.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 무슨 법칙? 교환법칙. 요 부분에서만 주의하면 된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들아 우리가 함수의 종류 얘기하면서 항등함수라는 거 했니 안 했니? 항등함수 했지? 항등함수는 이런 거였잖아. 여기에 x가 있는데 여기도 x야. 그러면 여기 딱 있다. 얘는 그럼 결국 x와 똑같은 거 아니야? 얘가 얘를 가리킨 거지. 얘를. 그러면 x가 f에 의해서 다시 x가 나오는 이 표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이게 항등함수이다 라고 하면 아이덴티티 해가지고 f 대신에 보통 i를 주로 써요. i를.
뭐를 주로 써? I.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라는 이니셜이야. 됐니? 그러면 항등함수는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게 가로 바깥으로 나간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항등함수는 결과적으로 자 F 서클 I하고 I 서클 F 아니면 도트라고 해도 되고 자 이 표현은 같은 거지. 왜 같은 거냐면 얘는 IX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IFX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얘는 그냥 X지. 얘는 그냥 지워도 돼. 똑같아. FX, FX. 그러니까 항등함수하고는 뭐야? 항등함수하고는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합성을 해도? 하는 거고 항등함수는 이거 그냥 생략해도 돼. 대응이 안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일단 둘 다 뭐야? 둘 다. 그냥 둘 다 FX야. 둘 다 FX. 됐어?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이게 나오네. 120페이지. 다 왔어. 재훈아 다 왔어. 아우 이 우함수 기함수는 진짜 제발 좀 학년 올라가도 제발 좀 기억해도 이거는 수능에서도 등장하고 이거 3학년 이거 계속 등장하는 거는 제발 좀 기억해도 산술기하평균하고 더불어서 우함수 기함수는 졸라 나와요. 우함수 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을. 네. 자, 우함수. 얘들아, 우함수 이게 한글이지. 이 용어는 시험 문제에서 절대 안 써. 용어는 절대 안 쓴다고. 기함수. 다음 문제에서 뭐 우함수라 할 때, 기함수라 할 때 이런 표현 절대 안 쓴다니까 수학에서는. 알았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말도 안 써. 그냥 무조건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우함수가 뭐냐? 우함수라고 하는 건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근데 얘를 fx라고 할 때 얘를 그냥 대표적으로 x제곱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샥 해서 여기가 1이야. 그러면 F1 얼마니? F-1은 얼마니? F1, F- 둘 다 얼마야? 둘 다 1이지? 같아 안 같아? 같지? F2, F-2도 어때? 같겠지? 이게 무슨 축 대칭이다 보니까?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란 용어 안 쓴다니까 뭐라고 쓰냐면 이런 거야. fx의 자리가 개수의 부호가 바뀌어요. 개수의 부호가 바뀌면 무조건 대칭이라고 그랬죠. x나 y의 개수의 부호가 적어도 하나 바뀌면 무조건 대칭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x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이것이 같다. 이건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가 그 y의 값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야. 여기가 x야. 그럼 둘이 어때? 똑같잖아. 이와 같은 표현이 딱 나오면 함수 fx는 뭐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구나 이 뜻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하는 건 뭘 보고 기함수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의 함수야. 선생님이 이거 대칭에 대해서 다 10가지 써줬었는데 대칭의 종류에는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다고 그랬거든. 지금 현재 우함수는 y축이니까 y축 자체가 선이니까 선대칭이지만 얘는 이제 원점 점대칭이에요. 자, 이 얘기는 자, 이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관계식이요. fx가 x 세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가 1일 때, 여기 y값 얼마니? 얼마야? 1이야. 여기는 y값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의 좌표는 원점 맞아 안 맞아?
원점 맞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야. 원점 대칭 맞지? 그럼 이 얘기는 봐봐. fx가 있다. 그러니까 f1이 있어. 근데 여기 f-1 있어. 얘 얼마라고? 1. 얘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같니 다르니? 같아지지? 자, 그러면 요 1과 마이너스 1 자리에 fx 있어. f-x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얘가 같다.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fx는 원점 대칭인 함수이구나. 즉 기함수이구나. 라는 걸로 이 수식적인 표현으로 얘네들을 얘기하지 시험 문제에서 우함수입니다. 기함수입니다. 라는 용어는 안 쓴다고요. 이거 안 쓴다고요.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수학을 하는 이들끼리의 대화의 내용의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 표현은 안 써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라는 수학의 고유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fx 이렇게 식이 나왔다. 얘는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구나. 얘는 원점 대칭을 얘기하구나. 알았니? 그래서 이런 거야. 왜 우기라고 했냐면 왜 우기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붙었지.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가지고 울면서 들어왔어. 그래서 우함수. 이 마이너스가 기를 쓰고 결국 나갔어. 그래서 기함수. 라는 건 개뻥이고, 개뻥이고. 자, 이 주어진 관계식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았어? 이 확인하는 방법은 다항함수에서만 따지는 거거든. 다항함수. 뭐냐면 여기 항의 차수가 몇 차야? 짝수지. 얘는 홀수야. 그러니까 항의 차수가 오로지 짝수로만 돼 있으면 우함수고 홀수로만 돼 있으면은 기함수야. 근데 항의 차수가 짝수란 얘기는 상수함수까지 포함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fx가 2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우함수야. x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신 대입해봐. 이거 마이너스 x 몇 번 곱해? 4번 곱하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짝수만 곱하면 플러스니까 똑같니 안 똑같니? 그러니까 이게 짝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상수도 x의 0제곱이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얘는 보나마나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라는 얘기야. 반면에 gx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항의 차수가 뭘로만 돼 있어? 홀수로만 돼 있어. 그럼 얘는 기함수야.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맞아? 이해하겠어?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우함수를 찾아요, 기함수를 찾아요 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너무 단순 무식하니까 그런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딱 나왔을 때 이게 하나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기본 단서가 되는 거야. 기본 단서가 되는 거라고. 만약에 fx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항의 수가 양수예요. 2차 항의 수를 1이라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대. 뭘 만족해? 이 조건을 만족한대. 뭘 만족해? 이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y축은 x는 0이지. 그럼 2차 함수는 꼭점이 있지, 꼭점. 꼭점 x의 좌표가 0이구나. 그럼 2차 항의 수는 몰라, 그냥. 모른다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ax제곱 이렇게 되겠지, 일단. 그리고 꼭점의 y좌표가 4예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4. 이렇게 딱 표시하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이거는 문제 푸는 거에 단서가 되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에 대한 구별법은 의미는 없다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해줄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구별법. 재훈아, 너 뒤진다. 잘 들어봐. 첫 번째,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우함수끼리 더하면 우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fx가 x제곱이야. 근데 gx가 만약에 4야. 그러면 fx 더하기 gx 하면은 x제곱 플러스 4. 이거 우함수라고. 새로운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우함수는 항의 차수가 뭐로 돼 있다고? 짝수. 그럼 얘는 x제곱. 기함수는? 자, 그러면 짝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짝수로만 돼 있을 거 아니야.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기함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우함수야. 기함수는 뭘까? 야, 홀수 차수 더하기 홀수 차수. 기함수. 기함수야.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 항의 차수가 홀수로만 돼 있으면 다 기함수라고. 됐니? 세 번째. 우함수 더하기 빼기 기함수. 얘는 우 또는 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라고. 자, 네 번째.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건 당연히 우함수죠. 왜?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x제곱 곱하기 x 4제곱 해봐. x 6제곱 그대로 짝수 유지되잖아. 맞아? 그러면 곱하기가 되면 나누기도 되는 거야. 기함수 곱하기 나누기. 이거 뭘까? x 세제곱 나누기 x 뭘까? x 제곱 되지.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야. 이해돼? 어렵지 않잖아. 자, 여섯 번째. 우함수 곱하기 또는 나누기 기함수. 얘는 기함수야. 생각해봐. x 4제곱 나누기 x 세제곱이잖아. 여기 차수가 홀수로 나오잖아.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함수 기함수. 이 얘기는 또는 기함수. 이거 합성이야, 합성. 그럼 얘들은 다 우함수야. fx가 x제곱이에요. gx가 x세제곱입니다. 이거 우함수 기함수죠. 그러면 fgx.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x의 자리에다가. 그러면 x세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면 결국 짝수하고 홀수를 곱한 것 뿐이잖아. 짝수 홀수 곱하면 뭐가 되겠니? 짝수가 되잖아.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됐니? 이거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 항의 차수를 갖고 판단하면 된다고. 됐어? 됐지? 그래서 122번에 뭐 쉬운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3번에 한번 봐봐. 3번에.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gx가 이렇게 돼 있대요. 첫 번째 문제. g circle fx. 얘는 그냥 gfx야. 그냥 얘들아. 그러면 gfx는 x의 자리가 fx가 대신 표현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했다고? x의 자리에 fx가 대신 들어간 거라고. 여기도 fx 대신 들어간 거라고. 근데 fx가 뭐야? 이거지. 그럼 얘는 결국 2 곱하기 x 플러스 1 얘를 얘기하는 거야. 처리 가능하겠니? 그럼 만약에 뭐 f다 뭐 이런 거는 그냥 fx야. 그럼 얘는 fx 요 자리에 fx가 대신 표현된 거야. 요 자리에도 fx 대신 표현한 거지. 그런데 fx가 뭐야? 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됐지? 이런 게 합성함수야.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만 남겨놨네. 역함수까지 하면 많이 부담되겠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해서 역함수 마무리 짓고 그래서 함수편을 다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할게. 자, 재훈아 즐거운 시간 끝났지? 자, 이제 악몽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해.